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6월 22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94% 상승, 코스닥은 1.10%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재료들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종목은 웨스트라이즈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1,900억대인데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개별적인 등락을 보였습니다. 상승률은 약 65.94%로 큰 상승을 보이고 이제 고점 영역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JNT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1조 6천억인데 이전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태성이라든지 SKC 이 두 종목이 큰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에는 JNTC가 이렇게 바톤 터치를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종목의 개별 재료로는 시제품을 6월 중에 출시를 하는데 원래 화웨이랑 이렇게 협력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더 협업이 기대가 된다 라는 재료랑 그리고 8월에 데모 라인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를 돌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화전공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조선 관련주로 이렇게 조선 관련주가 K조선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15조 원을 지원한다라는 재료도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에어 인천이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에어 인천을 보유하고 있는 인하전공이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책 관련해서 조선 관련주가 조금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엔진 그리고 세진중공업 등이 이렇게 보시면은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 다음 주나 그리고 추세적으로 조선 관련주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1,800억대로 이렇게 2차전지 전구체 신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라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다섯 번째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바이오텍에 6,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공하였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목요일에 상한가를 가고 금요일에 갭을 크게 띄었다가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 근접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 수출이라는 재료가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큰 재료구나 라는 것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PPI라는 종목이고요. SKT 주도로 이렇게 차세대 팀을 만들고 양자 암호칩을 개발하고 공개하였다라는 재료가 수요일에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였었고 현재 이렇게 이번 주에 35%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9일에 같은 날 등락을 보였던 종목은 KCS라는 종목도 함께 움직였었기 때문에 나중에 양자 암호 관련해서 재료가 나올 때 이 두 종목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슐렛이라는 회사랑 법정 분쟁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미국 항소법원에서 집행정지 이 재료가 났다가 이번에는 전세계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화요일에
상한가를 갔다가 현재 이렇게 조정 중인 상태인데요. 이렇게 법정 분쟁이 나왔을 때 이러한 순서로 흘러간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 플로우는 원래 이전에 매드트로닉이라는 회사랑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법정 분쟁이 생기면서 백지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러한 가처분 결정 취소 소식이 나오면서 중단됐던 M&A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함께 있기 때문에 다음 추세가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지 아니면 반대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째 종목은 동양 피스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현대차의 역사적 신고가 근접해 있는 상태가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도 조금 움직이 나왔었는데요. 1분기에 홀실적을 발표하였고 그리고 시총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9번째 종목은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주간 상승률에 들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전기전력 관련주 내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었는데요. 전력난 해소 특별법 발의 추진에 대한 기대감 하나랑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의 송정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재료 두 가지가 전기전력 관련주를 이번 주 금요일에 이렇게 재차 상승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책 관련 재료가 이렇게 주가 상승률에 끼치는 영향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에 이렇게 근접해 있다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번째 종목은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가스전 관련주인데 이번 21일 금요일에 처음으로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 GS 에너지 그룹주가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에 GS 글로벌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엔 지난주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리고 포항에 이렇게 최대 주주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금요일에 이런 전략회의 이전에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스전 개발 현실화 과정 시 참여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서 장 초반에는 부각을 받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재료가 노출되면서 포스코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재료가 노출되면서 이렇게 기대감이 이렇게 실제로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2.2%만 상승을 하고 마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은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조금은 상승폭을 반납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11번째 종목은 노브랜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지분이 최대 주주나 이렇게 특수관계인들 지분이 약 76%로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은 약 27%만 돌아다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품절주 성향도 있고 그리고 보유 예수 해제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였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목은 플레이그램입니다. 이 종목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이번 주에 이렇게 유상증자 결정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다라는 재료들로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이 많았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13번째 종목은 윈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최대 주주는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이번 주에 개최가 되었었는데 삼성전자랑 이제 협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분 관계가 있는 윈팩이 이렇게 움직인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동양생명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또한 이렇게 품절주 성향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재료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임을 보였고요. 15번째 풍월정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 이렇게 OLED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파이메탈 마스크를 양산 예정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번 주에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DB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테슬라랑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서 개별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이고 금요일에는 이런 조정을 보였습니다. 17번째 종목은 삼성당 제약인데요. 이 종목은 시총도 크고 한데 글로벌 임상 및 그리고 경구형 그러니까 알약 형태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생산 설비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자사주 매각을 하였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내에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현재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아까 이오플로 같은 경우에도 당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인슐린 펌프 이러한 것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비만 치료제라든지 당뇨 이러한 섹터가 지금 움직이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18번째 종목은 다보링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1,300억대로 좀 작은 상태이고 최대 주주 변경 진행 중이고 자금 조달 철회를 하였다라는 재료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보이며 개별 등락을 하였습니다. 19번째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이렇게 재료가 나왔었습니다.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현대차증권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글래스 커팅 머신을 2000년도 초반부터 최초로 개발하여서 양산하고 판매 중인데 향후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에 이런 장비가 크게 성장할 것이 기대가 된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지금 거래 대금은 크게 터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큰 상승을 8일 정도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였고 현재 역사적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별적으로 테마성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는 뭐 필옵틱스, 뭐 HB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였다면은 로체 시스템즈라든지 SKC, 태성, JNTC 이러한 종목들로 이렇게 신규로 유리기판 관련주의 흐름이 또 조금은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었고요. 20번째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SOFC 관련주로도 이전에 움직인 이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스전 관련주로 이러한 재차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스전 관련주로 묶이게 된 배경은 엑소모빌이라는 회사가 동해 유정 개발 사업 검증을 참여하였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엑소모빌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관련이 있다라는 재료로 이렇게 재차 상승을 보였습니다. 21번째 종목은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주간 상승률에 포함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중국 징동닷컴 벤더사인 동시에 자회사 바이오비주가 25년에 상장 계획이 있다라는 재료로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22번째 종목은 삼성공조라는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 현대차가 역사적 신고가에 가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냉각방 공조 사업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또 한번 재차 상승을 보였습니다. 23번째 신성통상은 이렇게 섬유 관련주로 시총이 약 3,200억대인데요. 상장 폐지를 위해서 공개 매수 결정 소식 때문에 금요일에 이렇게 큰 갭 상승을 띄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가가 약 2,300원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옆으로 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4번째 종목은 SG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현대차의 상승 때문에 이렇게 현대차의 시트 커버를 납품하고 있는 SG 글로벌이 이렇게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거의 뚫으려고 했던 이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뚫고 나가는지 자동차 현대차의 추세도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화승 R&A입니다. 이 종목도 현대차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현대모비스가 동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차 넥소 관련해서 현대차 공급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같이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이렇게 재차 부각을 받으려고 했는데 금요일에 전기전력이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로 이렇게 매기가 옮겨지면서 자동차 부품주가 금요일에는 이렇게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26번째 종목은 GS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GS 에너지가 이렇게 포항, 대한고래 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GS 그룹주에서 이렇게 GS가 이렇게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고려 시멘트입니다. 이 종목도 가스전 관련주로 이렇게 움직였었고 금요일에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주에 주간 상승률에 든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시총이 700억대인 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DI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엔비디아도 이렇게 세계 시총 1위를 탈환하였다라는 재료랑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상승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이렇게 DI가 이렇게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DI가 이렇게 주간 상승률에 포함된 배경으로는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도 있었고 19일에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발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DI는 원래 삼성전자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DI의 자회사는 SK하이닉스랑 이렇게 납품을 주고받는 상태였는데요. 이 자회사가 HBM3 관련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고 HBM4 관련해서 전용 장비 개발을 논의 중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다시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DI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름 관련해서 짝꿍 매매로 DIT도 이렇게 움직인 이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개인이 주체로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정고점까지 노리는 이러한 상승을 보일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메타랩스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시총이 500억대로 상당히 저시총인 종목인데요. 의약품이랑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S메디를 인수하려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에서 이러한 상승을 보였고요. 마지막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도 9,900억대로 큰 종목인데 완전 정배열에 들기 전인 종목입니다. 2대 주주가 네이버이고 그리고 유튜브 쇼핑 연동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출시하였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22%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간 상승률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 가스전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현대차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이런 큰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는 유리기판 관련 JNTC랑 그리고 로체 시스템즈 이런 두 종목이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고, 아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전기전력, 그리고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전기전력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재룡산업이 최근 또 역사적 신고가에 갔다는 것, 그리고 바이오에서 삼정당 제약이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추세를 만드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렇게 현대차도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였듯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재료들이나 그런 것들은 역사적 신고가에서 파생되면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